예. 자, 중국 과정입니다. 예. 책에는 6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 이제 이 육신, 이제 육친 또는 육신,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려 하다가 또 다른 얘기들 나도 다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자, 이걸 여기는 뭐 기본적인 기본은 상생상극을 말합니다. 상생상극. 기초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상생상극 말씀드렸지만 오행의 상생상극이거든요. 오행. 근데 여기 나라는 위치의 글자가 어느 오행이 들어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오행이 어떤 오행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기준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상생도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내가 각 오행에 해당되는 천의 글자들과 지의 글자들을 내가 따로 표시해놨죠. 위에 있는 것들은 천의 글자죠. 밑에 있는 건 이 땅에 해당되는 글자, 천지의 글자들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라고 표시해놨는데, 나란 여기에 있는 여기 위치에 있는 글자의 오행을 말합니다. 오행이 같은 글자들은 내가 여기는 지금 천에 들어가는 글자는 요 천에 위치해 있는 10개 중에 여기에 4개가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에는 12개 중에 지지에 4개가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중급하시는 선생님 안 계시네. 안 계시네. 근데 여튼 이제 이렇게 지금 기초 과정 하시는 분들 중급까지 이제 같이 들으세요. 하는데, 자, 이래서 오행이 음양을 떠나서 오행이 같으면, 음양 필요 없이 오행만 같으면 그 전체를 비급이라 부르더라. 자, 만약에 여기에 화가 있어, 화는 저기에 있을 글자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맞죠?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근데 전체 화의 오행이 같은 것은 괜찮으니까 내가 저기 요게 있든 간에 그 다른 공간에 요 4개 중에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몽땅 털어 비급이라 호칭을 하고, 비급이라. 그 다음에 양과 음이 같거나 다른 것. 자, 저기 그 안에 요 글자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음의 화. 그죠? 음의 화. 그 음의 화인데, 음의 화니까 저 나머지 공간에 음의 화, 요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하나 더 있을 수도, 2개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밑에 있는 것들이 또 어디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것들은 음양이 나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견.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다고 제가 표시해놓은 것은 저기에 요 글자가 음의 화가 있는데 다른 거는 요거잖아요. 요 글자 2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게 어디에 있다는 것은 그놈들을 부를 때는 급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육신적으로 관계를 보면, 그 육신적 관계란 우리 인간 관계, 그 인연들의 어떤 관계인데, 관계는 나와 오행이 같다라고 해서 그냥 친구, 동료, 이제 그런 관계들을 봅니다. 그런데 비견은 나와 음양이 같기 때문에 비견 동성의 친구, 다른 것은 이성의 친구, 그죠? 그렇게 음양이 다르게 자,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부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하고 넘어가면 생하다 하는 것은, 내가 생하다, 이제 목생화, 화생토 생하는 건 변화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것. 여기에 화가 있다면 그 다음에 것이 식상이라 된다. 식상은 여기에 식자는 먹을 식자래요. 먹고 깨트리고 하는, 야는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거. 여기는 나라는 것은 나의 주체성, 그 다음에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것들,
상징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비겁이 나한테 많이 있더라. 비겁이 요 8글자 중에 비겁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자기 주체성도 강하고 자기 자존감 이렇게 상당히 높겠다. 또는 겁재가 또 하나 플러스 겁재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플러스 경쟁심까지 추가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겁재라는 것은 이 재물을 겁탈하거든. 재물을 겁탈한다. 이런 그런 기관이에요. 요게. 그래서 겁재가 나한테 있는 그런 나의 자존감이나 경쟁심을 우러나게 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진짜 경쟁심을 유발시켜 주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나의 재물을 겁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식상이라는 것은 그 이제 주체성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강하거나 또 지나치게 약하거나 또 정도이거나 하겠죠. 근데 식상이 여기서 생하는 식상들이 잘 있다는 건 뭐냐면 식상은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면 식상은 자, 여기서 이제 나의 주체가 주체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이 과정 또는 내가 하는 일 이걸 식상이라 하고 식상. 식상도 식신과 상관. 그 식신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오행은 생받는 거 생하는 거고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라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제 책의 69쪽에 보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첫 시간에.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요 육신들이 어떻게 쓰여지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체성을 말씀드렸고 자존감. 요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식신은 내가 식신의 어떤 성정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생한다 하는 거야. 그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끝까지 후배 파보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어떤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과목.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내 끝까지 본다. 전문가적 기질이 있고 식신이라 하면 상관이라 하면 전문가적 어떤 기질이라기보다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상관의 가장 대표적인 성정은 말을 잘합니다. 장점으로서는 굉장히 말을 잘해요. 상관이 있으면 똑똑하다. 상관은 똑똑. 그 대신에 식신은 굉장히 내가 의도적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적 기질이 있지만은 상관은 그만큼 그렇지는 않지만은 똑똑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또 임기응변은 능하고 재주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똑똑해서 그래서 상관의 어떤 대표적인 성정은 아주 말을 잘한다. 지나치면 내가 한 말이 상대방 가슴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관의 장점은 그 상관 똑똑함과 말 잘하는 이런 성정을 잘 쓰면은 아주 진짜 이 비즈니스 또는 변호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어떤 특징을 잘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생활하는 관계에서 보면 이제 재성으로 여기에 재는 재물재자를 씁니다. 재물재자는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면 극 또는 식상이 생한 거예요. 식상이 생하다 하는 것은 뭔 말이고 하면 내가 뭔가를 일을 하는 어떤 것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재성은 결과죠. 결과를 말하다. 재성 결과를 말하다.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 이게 명에서 없어. 그럼 이거는 있어. 이게 많다는 것도 뭐겠습니까? 그 사람 바쁘겠네. 하는 일이 하나가 아니겠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바쁘겠네. 근데 이게 없어.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가 시원찮네라는 거잖아. 아까 얘기하신 그런 맥락으로 보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거죠. 만약 이게 없다 하면 지금도 없다 하면 결과에 대한 내가 나한테서는 결과에 대한 어떤
챙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겠다. 그런 에너지가. 과정은 충실하겠네. 어떤 이런 개념적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 또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결정치, 그걸 내가 한 일을 제물로 나타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과 정으로 나누어지죠. 편은 나와 같은 거. 편과 정으로 보면 여기서는 편은 이 사업성적 어떤 재물 그런 걸 말하고, 정은 반듯한 현금성 재물, 반듯한 뭐 현금성 작은, 여기에서 비하는 규모가 상당히 작다라는 거죠. 월급성 재물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가면은 정제가 있으면 또 성격도 나오죠. 성격도 나오고 뭐 또 심리적인 현상도 나오고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식상은 일이고 재성은 결과에 해당된다. 또 육신적 관계에서는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내가 사장이라면 내 말단 직원들을 제라하는구나라는 거죠. 제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래, 이 육신도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육친 관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 오늘은 제가 이 사회적 관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데, 이 결과, 사업, 그 편제는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 그런 재물. 그리고 또 재성은 우리 저 먹고 재성, 재정, 뭐 경제적 어떤 그런 개념,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편제와 정제의 차는, 아까 식신과 상관의 차를 말씀, 편제와 정제의 차는, 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다라는 거고, 그 말이 뭡니까? 나 적은 투자로 큰 것을 노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로처럼 보면 큰 재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로또 복권 같은 그런 재물, 그런 것들 말하기도 하고, 부동산 즉 재물, 큰 걸 말하기도 한다. 정제는 따라서 반대적으로 현금성 재물, 적지만 꼬박꼬박 정확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편제적 성향은 제가 지금 뭐 총체적으로 말하는데, 편제적 성향을 보면 경제관념이 상당히 떨어지다. 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또 벌면 되지,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데 로또 복권 사가지고 한 5만 원 사갖고 뭐 한 돈 천만 원 튀고만 되잖아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거든. 그래서 편제적 성향은 사람이 상당히 좋습니다. 얼렁뚱땅하게도 사업적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 성향은 좀 떨어진다. 정제에 비해서는 그렇고, 정제는 보면 상당히 현금성 재물이고 큰 재물은 아니지만 연금, 월급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러한 성정들을 보면 정제적 성장은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탁탁 아구가 탁탁 맞아야 되듯이 이런 성정은 굉장히 남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벽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재성이 또 생하는 것, 여기서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은 쟤는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관, 그죠? 그 다음에 관성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거예요. 관성은 나를 극하고 나는 쟤를 극하죠. 그래서 관성은 나를 극하게 하는 거, 통제하게 하려고 하는 거. 관성, 관의 별, 명예, 직장 얘기도 하고, 나를 관리한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남녀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자라면 여기 이제 남편에 해당됩니다. 남편. 그래서 주로 남자는 남편을, 아내를 관리하려고 하죠. 관리하게 하는데, 정관은 그냥 정도껏 반듯하게, 요 정관은 발할 정자습니다. 발할 정자. 요 편은 치울친다라는 그때 이제 이 치울치 편자를 썼는데, 그 이제 정관은 반듯한데 올바르게 정도껏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이제 이 관리하고자 합니고, 평관은 그냥 이 내가 법이다, 무지막지하게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을 이제 평관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남자일 때는 우리의 육신적 관계로 보면, 여기 남자라면, 내가 남자라면은 여기에 부인과
또는 이제 여자가 해당되고, 그 남자는 여자를 이제 관리하려고 하다라는 그런 그게 되고, 또 이제 여기 여자는 남자가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 이상은 남자한테 관리받아야 되겠죠. 요게 요 그림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저기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우주 변화 원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주 변화 원리를 오행으로 기록해놔놓고 그걸 어떻게 변화한다?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하다. 이거 이 그림이라니까요. 상생하면서 또는 극해가면서 변화하더라. 이게 어디서 나왔다? 우주 변화 원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육신도는 내가 방금 말씀드린 여자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벌써 조집부터 남자한테 관리받아야 되는구나. 그죠?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내가 남자로 태어난 이상 여자한테 관리받아야 되고, 또 네가 아무리 남자로 여자 관리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낳았잖아. 여자가 생했잖아요. 부인이 생했으니까 누가 돼?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거든. 너는 자식한테는 또 관리받아야 돼. 요런 얽히고 설키는 상생상극하는 관계라.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이렇게 우주 변화 원리에 적용이 다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 적당히 생받고 적당히 극받는 게 좋다라는, 그 자연에도 그래 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게 통용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이런 명을 열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황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친적 관계도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회성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여기서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요 그림도거든요. 요 그림도. 그게 이제 상생상극도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만들어지면, 관성은 나한테는 사회적으로 명예 또는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그죠? 말하다. 그 결국은 여기에 무게가 많으면, 관에 무게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나를 극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나를 극하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억압된 내 어떤 어깨의 짐이잖아, 짐. 무게, 내 삶의 무게거든요. 여기에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은 요게 에너지가 많아야 되겠죠. 요 에너지. 그래, 결국은 나의 주체성이 강해야 된다. 비견급이 많아야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 감당하다 할 수 있다는 건 또 뭡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관을 잘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로 주체성, 자존감 이런 게 약하다. 그러면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요 안에 내 대표하는 글자 외에 다른 그런 기운이 거의 없더라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약하다라는 거잖아. 그럼 명리학적으로는 신약, 신강이라고 표시하는데, 그럼 신약자는 다른 데 무게가 많으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나를 억압하는 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 그 기관이, 이 모든 기관들이 6개 십신들이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요 공간에 포진되어 있나, 그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잘 여기 있는 나의 정신 상태와 잘 융화하고 있나, 잘 보좌하고 있나, 아니면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를 알아보면서 이제 이 멱을 추론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성이란, 관에서 인성을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야기, 사회적 관계로 이야기해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일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고, 그죠? 그 좋게 나오면은 그에 따른 또 추가적으로는 명예를 추구하고자 함이고, 그죠?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면 그 명예는 인성에 의해서, 인성, 글과 학문, 글이나 학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성이라 하다. 인성. 물론 여기 한자는 도장 인자를 쓰는데 결재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이라 하면 이 인성이 바로 나를 생해준 거예요. 나를. 그 나를, 요 생자가 나를 낳다라는 개념도 지금 나를 도와주다라는. 그 누구에서 가장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머니죠, 어머니. 가장 어머니 같은 그런 육신적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를 담당하는 나한테 지혜를 심어주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별이기도 하고, 그 글과 학문을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자격이나 이런 걸 이야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행운에서 인성의 운이 오면 뭐 좋겠네요, 뭐 합격도 되고 뭐 문서도 얻어 줄겠네요, 이렇게 보통 철학관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의 글을 통해서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다. 내가 글과 학문을 하면서 나의 주체성이 높아가다 이거든. 내 그 명예를 지키고자 하니 글과 학문이 자격이 갖춰져야 되고, 그 자격이 바로 갖춰지니까 내가 주체성이 올라가더라. 그 돈도 많이 벌어서 관을 샀든 얻었는데 그걸 성화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한데, 글과 학문이 다른 자격이 내가 갖추질 못했어.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자격이 안 갖춰지니까 여기서 바로 이래 날아가죠. 그러면 나를 억압하는 그것들이 이제 여기 다 있는 거죠. 요걸 잘 성화 또는 유지하려고 하면 요게 잘 있어야 되는 거죠. 야를 생하고, 그래 요 인정받아서 그게 나에까지 오잖아요. 나의 주체성이 높아지고. 요게 없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지를 못해.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의 욕심으로밖에 안 된 거죠.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가 혼자만 가지고. 그게 어떻다. 남들한테 말은 뭐하지만 이게 전부 내 어깨에 짐으로 축적되다. 그래서 어떻다. 나인데 계속 억압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게 잘 되면은 이 관의 것들이 잘 성화 유지도 되는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통제하다라고 했잖아요. 무자비하게 통제하다, 정도껏 통제하다 이거거든요. 그래 안 되니까 결국, 그런데 내 스스로의 어떤 맵집이 있어가지고, 내 섭집 아까 신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체성이나 자존감이 내 주변에 이 글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나마 맵집이 좀 생기더라. 그나마 어쨌든 또 굴러갑니다. 어렵다, 스트레스다, 힘들다 하면서 또 내가 요거는 타고난 것에 대한 것이지만 계속 변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8글자를 얹어놓은 배가 항해를 하고자 하니 그 바다에 잔잔한 파도가 일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변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운이라고 합니다. 10년 또는 20년 주기로 크게 변하는 환경. 이 대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게 오는 좋은, 이거하고 다르죠, 완전히. 이제 요게 어떤 환경에 처해지냐에 따라서 요게 잘 순항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철학가에서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좋으나 나쁘나 이거 아닙니까? 좋으나 나쁘나.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관계에 의해서, 인성이 없는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굉장히 내가 무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죠? 요게 8글자가 그런 환경에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내 아까 우리 운의 환경에서 요런 운이 딱 와주면 진짜 말 그대로 대길이다. 그죠? 이런 환경은 우리가 이야기. 요거는 결국 육신, 십신도는 우리가 중급에서 지금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또는 그 명을 열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오행적으로도 다 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죠? 오행적으로도 다 할 수 있지만 그 오행적으로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 그래서 그 육신과 십신에 의해서 우리 일반적인 환경 생활, 사회적 생활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상생상극을 통해서. 예. 예, 질문 있으십시오. 지금 음과 양이 같을 때 다를 때를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있죠. 음과 양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비교하는 거죠? 어떤 글자를? 뭐하고? 예. 자, 여기에 있는 글자를 말한다라고 했죠. 저희 나란 그걸 이야기했는데, 자, 거기에 본인 혹시 그 무슨 글자 있는지 아세요? 정화? 아니요, 경. 그럼 본인 거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경은 여기 있네. 자, 요거는 다시. 자,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양의 금이죠. 경은. 그죠? 자, 조기에 양의 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네 가지 다는 그냥 금이잖아. 나와 오행이 같은 것. 그럼 요 네 개의 글자들 위에 그 두 개는 위에 네 칸 중에 요 두 글자가 들어갈 수 있고 밑에 거는 밑에 것밖에 못 들어가죠. 그죠? 천지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래 들어가는데 네 여덟 글자 조 칸 안에 요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거는 비급이라 하고 오행이 같으니까 천지간에 천에는 요 두 글자만 조 네 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지에는 요 두 글자가 지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경이라지만 경이 옆에 한 글자 더 들어가지 말아 뭐 믿습니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지에 또 이게 또 들어갈 수 있어. 일곱 개 다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어떻게 구성되냐. 여하튼 여기 있는 글자들이 있는 것들은 비급이라 하고 오행이 같으니까 그죠? 비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양이 같은 것은 나는 음양 쪽으로 뭡니까? 양의 금이죠. 양의 금이잖아요. 그래 양의 금은 뭡니까? 음양이 같은 거는 양의 금은 경금이거나 지지에는 신금을 말하죠. 이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들이 천간에 또 있든지 야가 또 지지에 있든지 하면 요거는 나와 음양이 같잖아. 양이고 양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비견.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은 뭡니까? 신금은 나는 양금이지 지는 음금이에요. 그 다음 유금. 나는 양금이지 지는 또 음금이잖아. 야들이 내게 어디 있는 것들은 급제라고 한다. 그 음양은 여기도 음양은 나와 것과 음양이 같은 것은 그죠? 조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모든 제가 저는 아직 초급이니까 중급 강의를 듣고 질문이 생기는 게 이게 생하고 극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관성 같은 경우에 이게 관성이 어떤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관성이 관성, 예. 인성을 생해야 되는데 만약 아까 말씀 예를 들은 것처럼 생하지 못할 때는 바로 이제 비겁으로 극으로 바로 이렇게 그렇죠. 모든 관계가 그런 식으로 생하지 못하면 극으로 바로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이거는 동성의 형제자매가 비교는 겁제는 이성 아닙니까? 다른 형제자매입니까? 그렇지. 잘못됐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배운 효과가 그렇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동성이 아닌 이성의 급제란 이성 맞아. 책에 동성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이성 예 맞아요. 바로 맞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들을 다 근데 생극의 관계잖아요. 이 원래 모든 명리 이 우리 역의 기본은 요 우주 변화 원리 서로 관계하다. 관계를 어떻게 한다? 천수상치수형으로 한다 했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이제 명리학적 표현은 뭡니까? 상생상극하다 이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 화라면 화생 토죠. 토생 금이 되겠죠. 이런 거잖아.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건 진리예요. 이 이치란 말이에요. 이 변하는 게. 여기 목이 있는데 목생금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변화는 없다 이거죠. 예. 그래 시작하고 그 시작한 걸 갖다가 좀 더 발동 잘 구르게 하고 이 변화 이치인 거죠 이게. 그런데 극이란 관계는 생은 한 칸 한 칸씩 변하는 게 바로 생이었는데 하나 건너가면 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칸씩 건너간 거예요 지금. 요 보세요. 요 생을 내가 한 칸칸이가 생하고 요것도 한 칸칸이 생했는데 여기서 한 칸 건너뛰니까 극하는 관계예요. 그죠? 여기서도 생하는데 여기서 또 한 칸 건너뛰니까 또 극하는 관계고 다 또 한 칸 건너가니까 극하는 관계예요. 요게. 근데 생극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원래는 이 오행으로 보면 기초가지고 오행으로 보면 이 오행도가 다 제각각이 그런데 오행은 음양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10개잖아요. 지지의 건 또 12개가 있죠. 그럼 요 칸은 8개밖에 안 돼. 내 포함해서. 그럼 10개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늘 삐딱서 타오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성이 저 지옥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개는 보면 이 환경의 운이 또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요 대원 환경은 변합니다. 또 20년 주기로 이러면 변화, 30년 뭐 30년 가기도 합니다만 이거 변화하는데, 또 되게 좋은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화가 내한테 좋다는데 목화가 같이 막 옵니다. 또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은 한 60년 평생 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그래 있습니다. 그 보면 야 이분은 참 진짜 뭐 한 20대쯤 돼가지고 그 전에는 부모님들 밑에서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자립하는 생활 환경 속에서 보면 야 한 30대부터 해가고 뭐 40대, 50대, 60대 뭐 진짜 쭉 죽을 때까지 한 60년 이래도 그러면 그분들 모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순조로워요. 물론 한 해 한 해 또 다른 기운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잠깐 지나가요. 내가 좀 힘들다 싶은데 쏙 지나가. 굉장히 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한 해 힘든 게 오잖아요. 한 해 힘들게 오면 되게 힘듭니다. 아픈데 또 때리거든. 그리 힘든 환경이 있는데 이게 되게 운이 대원에서 환경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한 해 좋은 운 오잖아요. 곧 푸득 지나가면 좀 좋다 느낄까 싶으면 또 한 해 끝나버리고. 그 세월이 얼마나 짧다는 겁니까? 그 삼재도 예? 삼재라는 거 삼재. 이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삼재라는 것도 있죠. 예, 내 책에도 삼재라는 거 실어놨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삼재는 그 삼합에 같이 놓여져 있는 띠가 같이 동시에 삼재가 이제 된 거죠. 3년 동안. 그 원래는 을사년이잖아. 그죠? 을사년이면은 여름에 해당되거든요. 사오미 여름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요 이제 띠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어디 갔노? 요래 되잖아. 해묘미가 맞죠? 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맞죠? 돼지, 토끼띠, 양띠가 올해의 삼합이 되는 거죠. 이제 올해 을사년 요게. 삼합이 덜삼재 눌러 앉았다가 나가게 된다. 야와 삼합이 엮여져 있는 띠끼리 이렇게 나가냐. 작년에 또 달랐죠.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 갑진년이었잖아. 갑진년은 이제 요 나가는 띠잖아. 나가는 삼재였잖아요. 갑진년은 어떻다? 여기 이제 여기 뭐지? 원숭이 띠 맞죠? 쥐띠, 신자진. 쥐띠가 여기서 들어가고 인년에 들어서 묘년에 눌러앉았다가 진년에 나가고 이 돌아가는 거죠. 3년은. 3년은 3년씩 가니까 1년보다도. 뭐 삼재는 뭐 삼재를 이야기하지만 명리 학문적으로는 삼재를 또 표현을 조금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데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의 상생삼국도지만 요걸 이제 육신과 그죠? 또는 육친 관계 이런 것들 정신적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가장 그 한 거는 오행의 상생삼국에서 이야기하듯이 그의 에너지가 있다 없다라는 만약에 아까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있느냐 없느냐 또 많나 적나 어느 한 그 오행의 기운들이 강하나 적으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진다 해석이 어떤 그런 관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럼 지금 요 중급 시간이었거든요. 중급에도 오늘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집중하려 잡으라고 머리 터집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